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걸 해볼 건데, 정렬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를 하나 만들고 그 친구한테 임의의 텍스트를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div한테 이런 거 해서 좀 티를 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저는 좀 줄여야겠다. 지금 저는 화면에 보이는 이 텍스트를 이 화면 기준 가운데 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정렬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렬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텍스트 정렬을 배울 겁니다. 자, 일단은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애가 이 친구가 글자의 정렬을 담당하는 친구예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어떤 의미겠어요? 가운데 정렬. 여기가 라이트, 우측 정렬, 여기가 레프트다, 좌측 정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 돼요. 왜냐면 이 글자는 div께 맞고 div한테 네가 가진 글자 가운데 정렬해 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dimb, 이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주면 얘는 이제 가운데 정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얘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영역을 좀 씌워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섹션이 필요가 없겠다. 섹션을 빼고 div만 가지고 합시다. 자, 현재 div의 영역이 얘가 각 div라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일단 글자가 이만큼 있으니까 얘를 감쌀 만큼의 높이는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div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었으니 너비가 최대화돼서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변경했죠. 그럼 이 div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너비 최소화, 여기는 없어요 이제. 그죠? 실제로 눈으로 보면 됩니다. 씌워보면 돼요. div는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지금 이 글자는 해당 div 영역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div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 안에 글자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냥 글자를 이렇게 풀로 채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 글자라는 애는 지금 div라는 부모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거지로 막 글자 크기를 키워서 내보낼 수는 있었죠. 근데 그거는 div의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넓이나 높이 같은 거 준 적 없으니까 이 글자가 아무리 커져도 부모 div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얘가 가운데 정렬하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더 이상 공간이 없네? 이렇게 놓여진 거예요. 얘가 라이트로 바뀌어도 얘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우측 정렬해야 돼 하고 우측이 붙은 거예요. 다만 붙었긴 붙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거 없을 때 왜 됐어?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자, 이거 없으면 div 영역이 어때요? 너비 최대화니까 이만큼을 먹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글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나 더 생겼으니까 이 안에서 정렬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섹션이 필요해요. 제가 여기다가 아까 dimb 해서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을 때
얘가 정렬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글자를 결국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변경하면 안 되고 얘를 정렬할 수 있는 방법. 얘는 그대로 둬요. 이 div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꿀 게 없어요.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어떠한 속성을 줬을 때 얘가 이쪽으로 옵니다. 네, 섹션한테 뭐 줘야 돼요? 네. 자, 지금 섹션의 영역을 한번 보죠. 얘는 보도록 볼게요. 이렇게 보면 섹션은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안에 div가 있는데 이 div는 인라인 블럭이 돼서 최소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너비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 근데 얘가 결국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잠깐만 뭐야 다시 어떤 색깔이 보이려나? 이거 보이나? 안 보이고 겹칠 거고 그냥 이걸로 하죠. 이게 낫겠다. 자, 지금 이만큼 div가 있고 글자가 안에 들어있는데 div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래요. 그럼 이 글자를 직접적으로 뭔가를 우리는 못해요. 왜냐면 이 글자는 div 거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건 div 딱 이만큼 얘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아예 이렇게. 그쵸? 옮길 수 있어요? 응? 이거. 옮길 수 있죠. 왜냐? 이 div는 블록이에요? 글자예요? 글자가 된 거죠, 이제. 원래는 아니었지만 글자가 됐죠? 그러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로 div가 생겨난 거죠. 그럼 섹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준다면 얘는 글자니까 div 공간 자체, 얘가 갖고 있는 이 영역 자체가 하나의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텍스트 얼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글자를 정렬할 거야 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div가 글자가 돼버린 순간 정렬이 가능한 거죠.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애초에 글자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사용한다면 걔는 인라인 블럭 같은 거 넣어줄 필요도 없이 저런 게 가능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써본 태그 중에 애초에 정확히 말하면 인라인이지만 그러니까 블럭이 아닌 친구, 인라인이거나 인라인 블럭이거나가 되는 친구는 A 태그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애초에 블럭이 아니에요. 기본 능력치가 블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도 겪었었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3개를 만듭시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줄 바꾸면 안 하잖아요. 얘네끼리. 그냥 한 줄에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막 BR 같은 것도 배워봤고 넣어봤고 이런 거 했었죠? 썼는데 줄 바꾸면 안 해? 한 줄 혼자 쓰지 않아? 그럼 일단 블럭은 아니야.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A 태그 같은 경우는 이 div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적용을 안 되고 있어서 글자가 작고 이런 건 있지만 정렬은 문제가 없죠. 왜냐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니까 얘는. 그죠? 실제로 여기를 A로 바꿔서 보면 어때요? A의 영역은 이만큼인 거고 이 영역 자체가 글자니까 가운데 정렬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애한테 네가 갖고 있는 글자 색깔 블루로 해 했으니까 블루가 된 거고 근데 얘는 뭐 원래 블루긴 했지만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A가 가지고 있는 영역 배경색 칠해봐 칠한 거고 얘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실 얘 없어도 A는 어차피 블럭 아니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기본 디스플레이에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라인이라는 게 있고 인라인 블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논은 안 보이는 거였으니까
평상시에 논외로 치고 블럭이냐 인라인 쪽이냐 이거 두 개만 따지면 돼요. 우리는 그 기준은 한 줄을 혼자 쓰지 않아? 이거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라인 요소들은 좀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해요. 기본적인 결이 이 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지금 A라는 애한테,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라는 애한테 너비를 500을 줬거든요. 500이 적용이 됐나요? 애매하죠. 뭐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폰트 사이즈를 지워보면 확실히 돼요. 확실히 인지할 수 있어요. 이거 너비 500 됐어요? 안 됐죠?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지금 당장 엄청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어제 봤던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를 보면 인라인 요소에는 위드, 헤이트, 마진, 패딩 이거 두 개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런 속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A랑 스판이라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A 태그, 스판 태그 이 두 친구는 기본이 인라인이기 때문에 너비 높이 같은 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너비 500이 안 먹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너비가 정상적으로 먹게끔 해주려는 방법.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까 디스플레이가 총 네 가지였는데 지금 A가 인라인인 거 알았고 근데 인라인 때문에 위드가 안 먹어요. 너비가. 그러면 노는 안 보이는 거니까 빼면 몇 개 남아요? 두 개 남죠.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나 블럭으로 바꾸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너비가 먹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블럭으로 바꾸면 이거 맞아요? 안 되죠. 왜냐면 얘가 블럭이 되는 순간 이 A는 더 이상 섹션의 글자가 아니게 돼요. 근데 우린 섹션한테 네가 가진 글자를 정렬해 라고 했죠. 근데 얘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블럭은 안 되네? 뭘로 바꿔야 돼요? 인라인 블럭. 인라인 요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너비 높이 같은 걸 제대로 적용시키려면 우리가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돼요.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걔네들은 너비 높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전혀 없을 거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하나 해볼게요. 저희 텍스트를 좀 추가했어요. 자, 지금 이거는 정렬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가운데 정렬이 잘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동작을 정말 잘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죠. 왜? 여기랑 이만큼 떼서 보면 같을 거니까. 대충 눈으로만 훑어봐도 얼추 비슷하죠? 얘가 이만큼의 크기를 가졌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 형태를 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렬은 잘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총 몇 글자일까요? 총이에요, 총. 총 몇 글자?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총 얘는 5글자. 왜 5글자냐? 줄바꿈했기 때문에 공백 한 칸 있죠. 하나, A가 하나의 글자니까 둘, 셋, 넷, 5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해서 5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그 5글자에 대한 정리를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글자 정렬하는 거 텍스트 얼라인.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을 쓸 때는
이거 다 쓰려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TA 하면 돼요. 근데 TA까지만 하고 탭을 누르면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TAC, 뭐 TAR 이런 식으로 해서 R도 안 된다. TAC를 해놓고 얘를 바꿉시다. 일단 TAC 하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까지 될 거니까 그 이후에 얘를 뭐 라이트로 바꾸든 레프트로 바꾸든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근데 하나 더. 한 가지 더 하죠. 자, 텍스트 얼라인. 글자 정렬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div를 하나 만들어서 글자를 넣었고 이 글자가 화면에 나왔어요. 얘는 텍스트 얼라인이 뭘까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이랑 이제 그 매칭이 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왼쪽에 붙어 있죠. 그럼 일단 레프트인가 싶을 수 있죠. 레프트야 왼쪽에 붙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더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내리신가? 그래서 누군가, 내 위에 있는 누군가가 레프트를 가지고 있나? 따져봐야겠죠. 어디로 간다? W3 스크롤. 여기 와서 검색하는 겁니다. 텍스트, 얼라인, 프로퍼티 들어가 봐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뭐래요, 이거? 기본값이 왼쪽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조건이 if 디렉션에서 is LTR 하면은 left일 거고, 그리고 디렉션이 RTR이면 right일 거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뉘앙스만 보면 왼쪽 기준으로 생성되는 문서면 왼쪽이 기본 값인 거고, 오른쪽 기준으로 생성되는 문서면 오른쪽이 기본 값인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네릿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yes. 상속도 있고 기본값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문서들은 웬만하면 다 왼쪽에서 시작을 하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기본값은 레프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상속 여부가 yes니까 물려받는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거 뭐 왼쪽에서 시작했으니까 레프트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로렘을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얘를 하나 더 할 거예요. 두 개로 할 거구나. 자, 로렘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걸 좀 넣어보고 그리고 좀 키웁시다 얘를. 너무 작으니까. 너무 큰가? 이 정도만. 자, 그리고 지금 일단 div가 두 개가 존재하고 각각 로렘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그가 지금 이만큼이 하나의 div이고 이만큼이 하나의 div거든요. 근데 연달아 붙었는데 배경색이 같으니까 이어 붙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구별 짓기가 애매하다 이러면은 그냥 보더 씌우면 돼요. 그럼 보더는 확실히 구별을 지어 줄 거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 1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했죠. 이거 간단하게 짚을게요. 외곽선을 씌울 선의 굵기 1픽셀이라는 거고, 솔리드 외곽선을 씌울 때 그 외곽선의 디자인, 솔리드는 그냥 실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레드 외곽선의 색깔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선의 굵기 있죠, 이만큼. 얘가 1픽셀이에요. 근데 여긴 누가 봐도 지금 좀 더 두껍죠. 왜 두꺼워요 이거? 네. 이렇게랑 이렇게가 맞닿아서 1픽셀 1픽셀 합쳐지니까 2픽셀이 된 겁니다. 이 보더는 진짜 얘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외곽선에 바깥에다가 선을 그리는 거라서 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크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디테일까지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 외곽선 때문에 뭔가 깨져 보이기도 해요, 작업하다가. 근데 그건 외곽선을 지우면 사라지는 문제니까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좀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해봅시다. 눈이 안 아프려면 핑크. 자, 제가 지금 밑에 스타일리스트 한 명을 더 불러내가지고 DIB 배우들 찾아가서 배경색 바꿔. 일 잘했죠? 자, 그럼 더 이상 이제 얘는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여기서 제가 뭐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얘가 일을 했다면 어딘가는 핑크가 나와야 돼요. 배경색이. 근데 갑자기 일을 못하고 있죠. 제가 div 뒤에 컬럼 하나를 찍고 호버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얘가 결과가 변했어요. 자, 이 호버는 무슨 뜻이냐? 그냥 의미는 이거예요. 마우스 올리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아직 핑크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를 내리면 올라가 있는 게 없으니까 일을 못해요.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배우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선택자니까 이거에 일치하는 배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마우스 안 올렸으니까 일치하는 배우 없어요 아직. 근데 올리면 생겨나는 거죠. 올리면 생겨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div 영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을 동시에 핑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와서 이걸 빠르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영역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씩밖에 안 돼요. 이해되실까요? 만약에 이걸 한 번에 내가 여기 올렸는데 얘네가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럼 DIV를 나누면 안 되겠죠. 하나로 묶어야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상황이 조건에 맞아지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기본적인 호버. 자, 근데 이런 호버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제도 봤던 이 친구들. 메뉴가 나오는 조건이 뭐예요? 마우스가 올라가야 얘를 보여줄 거잖아요. 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배우면서 원래는 논이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얘네가 논이 아니게 되는 거다. 그래서 화면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간단한 거죠. 원래는 논으로 해놔요. 근데 호버를 걸어놓고 이때 호버를 걸어놓은 애한테 디스플레이를 뭐 블록으로 바꾼다던가 이러면 논이었던 애가 마우스 올라가면 블록이 되는 거니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호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호버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개념. 아니다. 자, 제가 태그 3개를 만들었어요. 이 태그들은 부모 자식 관계가 있나요? 없죠? 여기 이것만 봐서는 없어요. 근데 아까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 아까 우리가 이런 거 봤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상태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부모가 누구예요? 바디라는 부모가 있기는 해요. 사실. 이게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배제시켜 놓고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도 하나 하는 김에 말씀드리죠. 만약에 내가 이거 HTML 코드를 짰는데 들여쓰기를 좀 잘못했어요. 중간에 막 꼬였어요. 그때 이거 하나하나 맞추고 있으면 귀찮잖아요. 네, 전체 선택한 다음에 Shift 탭하면 알아서 맞춰줘요. 엔간한 거는. 전체 선택 Shift 탭. 근데 이거 아니어도 여기 눌러보면요. 이거 아니다. 이거 화살표 꺽쇠 눌러보면은 여기 Format HTML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 알아서 맞춰줍니다.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아요, 얘가.
그래서 이런 걸로 기본 틀 맞춰놓고 세부적인 거 여러분들이 추가로 맞추면 돼요. 근데 이 툴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 연습할 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아니다. 얘만 빼죠. 이거 CSS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Shift 탭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 하나를 늘립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태에서 저는 얘만 고를 거예요. 얘만. 어떻게 골라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얘 고를 수 있어요? 못 골라요.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걸 고를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얘만 고를 수 있는 방법, 사실 방법은 진짜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4차 배워 나갈 거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div에 플러스 해놓고 섹션을 고를 거예요. 자, 플러스. 제가 젠코딩 처음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이 플러스는 형제 관계로 만들어주는 선택자였죠? 지금 그러면 저는 div의 형제로 있는 섹션을 고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딱 그 말인데 쟤를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잘 바뀌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내비죠. 내비의 형제로 있는 섹션을 고르겠다라고 하고 색깔을 바꾼다고 하면 얘랑 둘 다 바뀔까요? 아니면 얘가 바뀔까요? 얘가 바뀔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는 div의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div의 형제로 섹션을 골랐는데 얘만 골라졌어요. 실제로는 근데 얘도 형제잖아요. 얘는 안 골라졌죠. 이상합니다. 왜 얘는 안 골라졌지? 이 생각을 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를 내비의 형제로 있는 섹션을 고른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먹을지 둘 다 먹을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레드를 한번 넣어보죠. 밑에 것만 바뀌죠. 얘는 왜 밑에 것만 바뀌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밑으로 좀 갖고 올게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했을 때 두 번째 거 얘만 바뀐 걸 보고 어느 정도는 이제 도달했어요. 얘만 바뀌는 이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플러스라고 하는 형제 선택자 이 친구는요. 인접 동생만 찾아줘요. 인접 동생만. 근데 인접이라는 게 뭐냐? 나랑 바로 붙어있는 애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딱 보여드릴게요. div에 플러스로 내비를 찍으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혔을 때 지금 내비는 얘밖에 없죠. div의 형제로 존재해도 하기도 하고 내비 얘를 찍어요. 여기다가 색깔을 골드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div의 인접 동생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내비가 없으니까. 이런 선택자는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우가 없어서. 자, 우리가 이 관계는 형제 관계고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막내고까지는 아는데 플러스 선택자를 사용했을 때는
다 골고루 형제지만 바로 밑에 있는 동생까지밖에 못 간다. 그리고 위로도 못 가요. 어차피 바로 붙어있는 애면은 내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도 바로 붙어있고 얘도 바로 붙어있는데 얘만 바뀌잖아요. 위로는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게, 우리가 부모, 자식, 뭐 후손 이런 관계를 따질 때 부모 기준으로 자식을 향해 가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자식 기준으로 부모를 향해 가는 이런 선택자는 없어요.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거에서 안쪽으로. 이 인접동생도 마찬가지, 위로 못 가기 때문에 아래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래로 갈 때도 붙어있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이번엔 또 다른 거. 개념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쭉 공부하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 드릴 거예요. 쓰지 말라고? 사라져주면 안 될까? 알았어, 안 쓸게. 근데 이걸 쓰면 좀 그렇잖아. 그냥 뭐가 좋을까? 언더바를 합시다. 언더바. 자, 내가 지금 태그도 안 쓰고요. 그냥 텍스트만 입력을 했어요. ABC 언더바 DEF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를 하는데, 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칸씩 다 띄고 싶어요. 문제 없죠? 한 칸씩 띄는 거는 어차피 여기 스페이스바 하나면은 얘는 인정해 주니까, 이게 엔터를 쳐도 스페이스바를 쳐도 어차피 얘는 한 칸으로 공백으로 인정을 할 거니까. 근데 저는 한 칸씩 더 띄고 싶어요. 이렇게 공백을 두 칸씩 가지고 싶어요. 적용이 안 되죠.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처음에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친구가 있긴 했었죠. PR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사용하면 내가 적은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였으니까 띄어쓰기가 늘어나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런 태그를 쓰지 않고 진짜로 저 띄어쓰기를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의미가 없는 띄어쓰기니까 이건 다시 붙여놓고, 얘를 진짜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 있어요. 자, 이 기호는 이제 여러분들 언어 공부하다 보면 사실 이름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자주 나오니까. %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 기호를 써주고 여기 NDSP 세미콜론까지 찍어주면 얘가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텍스트의 그 기능을 벗어나서 뭔가로 지금 정의되어 있다, 쓸 수 있는 애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썼더니 얘를 쓰기 전에는 여기 옆에 %가 나왔거든요. 기호가 보이시죠? 근데 얘를 써서 색깔이 바뀌니까 얘는 더 이상 화면에 안 나와요. 뭔가 역할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 친구를 제가 사이사이에 하나씩 다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얘네가 가지는 여백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하나씩 더 넣어 볼게요. 헷갈려. 자, 더 늘어나죠? 지금 그러면 여기 A와 B 사이의 공백은 몇 칸일까요? 하나, 둘, 셋입니다. 기본 공백 하나 있는 거고, 우리가 NBSP라고 하는 이 친구, 얘가 한 칸의 공백 띄어쓰기를 해줘요. 이거 안 쓰면 우리가 지금 띄어쓰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어차피 한 칸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걸 쓰면 얘가 한 번에 띄어쓰기라고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 여백 이거 다 지우고 NBSP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것만 가지고도. 좀 확실히 티가 나기 위해서 5개씩 해봅시다.
좀 헷갈려요. 이렇게 많이 쓰는 일은 없긴 해서. 확실히 티가 좀 나죠? 실제로 이거 드래그로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일합니다. 이거 하나가 한 칸의 띄어쓰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MBSP.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MBSP를 배우시고 나면은 사실 얘랑 비슷한 계열, 이런 역할을 하는 비슷한 계열의 친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것들을 몇 가지 같이 알고 가면 좋아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구글에 얘만 검색을 해도 어차피 세트로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찾으면서 쓰셔도 되는데 자주 쓰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거 해볼 겁니다. 여기 MBSP가 띄어쓰기 한 칸을 의미한다 였고, 이번에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A가 B보다 크다 라고 하는 이걸 텍스트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얘가 태그 안에 들어있대요. 적용된 건가? 됐네. 자, 지금 여기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기는 했는데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텍스트고 여기서 여기가 받는 태그인데 그냥 인식을 좀 이상하게 하죠. 실제로 나오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놓으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그래요? 얘가 우리가 실제로 태그를 열고 닫을 때 꺽쇠를 쓰는데 지금 이 꺽쇠가 텍스트로 활용이 되려고 했는데 얘가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코드 내에서. 지금 이 꺽쇠 태그 열려고 쓴 거잖아 해놓고 B를 지금 태그로 인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뭔가 문법상 좀 이상한데? 이거 뭐지? 얘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냥 여기는 그려줬을 뿐인 거고. 자, 이런 상황일 때 얘를 우리가 쓰고 싶은 부등호처럼 진짜 부등호의 역할로 쓰고 싶을 때 얘는 %, 저기 오른 GT 반대인가? 반대네요. LT네요. LT. %LT 세미콜론 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여기 전혀 없고요. 실제로 이만큼의 코드가 부등호로 변환이 잘 되었죠. 이 LT, %LT는요 여러분들 자바 쪽에서도 써야 돼요. 나중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자바를 가지고 DB랑 연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뭐 CQ, SQL, 뭐 DB util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마이바티스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를 통해서 어쨌든 자바 쪽에서 쿼리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셀렉트 어쩌고 뭐 프롬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부등호 써야 되는 일이 생겨요. 꼭 있어요. 꼭 무조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카운트 하면서 부등호를 써보기도 했고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부등호를 써야 되는데 이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서 짜는 이 쿼리 얘도요 이 태그를 사용하는 파일 내에서 짜야 돼요. 그러면 이 꺽쇠가 부등호로 쓰고 싶은데 태그로 인식을 해버려서 얘는 SQL 에러를 뱉어버려요. 그냥 인식을 못해서. 그럼 그거를 얘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이제 C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한테 내가 이 부등호 같은 거 쓰고 싶은 코드를 감싸요. 그럼 그 안에서 그 부등호는 꺽쇠의 그 태그를 여는 역할이 아니라 진짜 그냥 텍스트로만 봐줘요. 부등호 역할로. 근데 이것보다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얘가 훨씬 편해서 저는 이걸 선호해요. 자, LT가 이 모양이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GT가 반대 모양입니다. 이렇게 LT, GT 이거 두 개 정말 많이 쓰이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셋은. 그리고 아까 검색했을 때 여러 개의 세트로 다 나온다고 했죠? 보면은 이런 거
여러 개로 나옵니다. 들어가서 보면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려줘요. LT가 이거고 GT는 이거고 AMP 얘는 M% 기호를 그냥 보여준대요. 우리 지금 HTML 쪽에서는 사실 얘를 쓸 일이 딱히 없지만 이것도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코드상에 M%라는 걸 텍스트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M%를 그냥 넣었을 때 얘가 인식을 잘 못해서 이런 걸 써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쌍따옴표 같은 것도 샵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이런 거 다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만 외워놓으면 얘 검색했을 때 딸려오니까. 근데 어차피 이 세 개는 자주 쓰니까 쓰다 보면 머리에 남습니다. 저도 얘네들은 뭐 기억 안 나요. 검색해서 써야 돼요. 쓸 때 되면. 이거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의.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념 몇 개 더 하고 문제 풀죠.